황금방패 프로젝트 만리장성 방화벽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 역사와 목적, 두 번째 검열된 콘텐츠, 세 번째 채택된 기술, 네 번째 현재 상황, 다섯 번째 결과 및 향후 전망,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국가공안 보안 작업 정보 프로젝트입니다. 황금방패 프로젝트 금순공정 프로젝트는 1998년 처음 추진되었고 1998년부터 2006년까지 1차 계획,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차 계획입니다. 1차 계획의 경우 2003년에 완성되었고 2차 계획의 경우 2009년 만리방벽의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이 황금방패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중국 사회에 대한 비판 등이 담긴 외부 트래픽 차단입니다. 정치적 목적으로는 중국 민주당의 빅데이터 처리를 통해 사회 전반을 전방위로 감시하고 자국 서비스와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 외부 매체를 차단함으로써 자국 내의 서비스 산업에 기여합니다. 검열된 콘텐츠로 검색 엔진 및 구글 관련 서비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언론 매체, 미디어 콘텐츠가 검열되고 있습니다. 먼저 검색 엔진 및 구글 관련 검열된 콘텐츠입니다. 구글, 덕덕고, 바이두 재팬, 바이두 브라질, 야후 홍콩, 야후 타이완, 플리커, 구글 플레이, 구글 피카사 등 글로벌하고 큰 검색 엔진 및 구글 관련 서비스들이 검열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플러스, 구글 행아웃즈, 구글 블록스팟 등의 대형 소셜 네트워크들이 황금방패 프로젝트로 인해 검열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컨텐츠입니다. 플리커, 구글 플레이, 구글 피카사 등 해외 유명 대형 미디어 콘텐츠들 사이트들 역시 검열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열받는 언론 매체입니다. 뉴욕타임즈, 뉴욕타임스 차이니스, 블룸버그,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 BBC 차이니스 등의 언론 매체들 또한 검열을 받고 있습니다. 이 황금방패 프로젝트에 채택된 기술입니다. 이 황금방패 프로젝트는 중국 공산당에서 실시하는 자국민 정보 검열 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특정인의 접속 기록을 추적하여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암호화되지 않은 패킷에 DPI 기술을 사용하였고 검열이 통하지 않는 패킷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으로 패킷을 드랍시킵니다. 모든 패킷의 흐름을 제어하고 감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장비와 최신 기술들을 동원하고 각종 법적 제재 등을 이용합니다. 두 번째, 화웨이 기술 사용입니다. 금순 공정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동영상 콘텐츠 관리입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 모니터링한 동영상의 실시간 분석 처리와 신고를 지원하는 기술을 화웨이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화웨이의 VCM 시스템의 유일한 사용자는 중국 공안, 즉 중국 정부입니다. TLS 제3자 공격입니다. TLS 연결 중간에 침투하여 평면 정송과 같이 검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술은 DNS 오염입니다. 중국 정부가 DNS 서버를 오염시켜 특정 주소에 DNS 요청이 들어오면 전혀 다른 IP를 내보내 특정 주소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연결 초기화하는 방화벽에 의해 차단된 TCP 연결을 보낸 클라이언트에게 리셋 패킷을 먹여 최대 수십 분간 접속 시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채택된 기술로는 백본망을 통한 해외 사이트의 중국 진입 통제입니다. 해외 사이트가 중국 네티즌들에게 네티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백본망을 거쳐 지역 인터넷망을 통해 중국 네티즌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경우 이 백본망을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해외 사이트가
중국에 진입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이버 반달리즘 기술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모든 인민들에게 구글, 위키백과 유튜브 접속을 금지합니다. 자신들이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리하도록 컨텐츠를 조작 그리고 댓글 공작을 하고 불리한 컨텐츠를 삭제합니다. 사이버 반달리즘을 꾸준히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하면 중국 정부가 한 것이 표가나니 영어나 프랑스어 등을 사용하지만 이마저도 들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황금 방패의 하드웨어 감시 시설입니다. 중국 서부의 파나볼릭 안테나 인공위성, 고속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중국 내 전화, 인터넷 회선 등의 통신을 항상 감청하는 시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시설에 황금 방패의 하드웨어일 가능성일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채택 기술로는 검색 도메인에서의 특정 키워드 차단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정 키워드 차단으로는 천안문이 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에서 천안문이라는 검색어만 입력하면 천안문의 이미지가 검색이 되지만 천안문 사태 및 관련어는 검색할 수 없습니다. 천안문 사태는 공산당이 비무장 민간인을 탱크로 무자비하게 깔아뭉긴 야민적인 사건이지만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기술은 특정 IP 차단입니다. 천안문 사태 15주기를 맞아 위키백과를 차단하고 유튜브를 차단하는 등 직접적으로 검열합니다. 차단 페이지가 따라오고 로딩이 안 되거나 연결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등 인터넷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알아채기 어렵도록 치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내만 전용 상품과 해외만 겸용 상품을 따로 분리해 제공하는 등 가격을 통한 정보 통제도 존재합니다. 다음은 현재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화웨이 장비의 전국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00개 이상의 중국의 공기업과 중국의 기관들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이들은 대부분 공안국, 그리고 교도소, 정부기관, 은행 등입니다. 화웨이가 중국 정부를 도와 민중을 감시하는 데 얼마나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처리를 활용해서 사회 전반을 전방위로 감시하는 것이 핵심이고 10여 년의 발전을 거쳐 현재 중국 당국의 감시 시야는 이미 국내 지방 도시까지 뻗어 있습니다. 중국의 국내 지방 도시입니다. 다음은 심지어 현급시와 향진까지 중국 당국의 시선 안에 넣었습니다. 화웨이의 감시 시스템을 통해 중국 정부의 주민 감시는 아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만 명 이상 공안의 투입입니다. 3만 명 이상의 공안이 황금방패 프로젝트에 투입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중국의 컴퓨터 방화벽은 고대 만리장성에 비교해 보았을 때 특정 IP 주소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검열하여 막는 것은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국의 게임 규제 강화입니다. 중국 정부 주요 도시에 다수의 이용자가 모이는 콘텐츠를 제재하는 내용 등을 담은 통지문을 전달하여 글로벌 서버와 많은 국가의 이용자들과 채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게임사들은 관련 서비스 즉시 삭제하도록 합니다. 게임 내 이용자들이 채팅, 닉네임, 공식 서버 등의 좀비, 전염병, 종말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 게임사가 제재를 합니다. 이 제재를 하는 통지문에서 청소년과 이용자들에게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제재를 한다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네 번째는 전 세계로 퍼지는 중국의 만리방화벽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각국은 최근 들어 중국을 롤모델 삼아 자국의 정보통신 정책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2018 인터넷 자유지수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65개국 중 18개국이 중국으로부터 이런 황금방패 프로젝트와 같은 지능형 감시 시스템과 압력인식 기술 등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상사설망 서비스 차단입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주 통신사의 가상사설망 VPN 서비스를 곧 원천 차단할 것을 통보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3대 이동 통신사의 개인의 VPN 접속을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만리방어벽이라는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운영하며 구글 등 인터넷 외국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합니다. 앞으로 외국 기업들은 업무를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접속하려면 중국 당국에 별도로 VPN 이용을 등록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영어 교육 사이트 폐쇄 논란입니다. 베이징시 인터넷 감독 당국은 영어 교육 사이트로 알려진 쿠유를 최근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2개 국어로 제공하고 변칙적 서비스로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인터넷 포털, 소셜미디어 등 광범위한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위챗 등 뉴스를 제공할 때 반드시 정보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동영상 뉴스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부 폐쇄 조치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및 향후 전망입니다. 더욱 심해지는 중국의 정보 자유 침해입니다. 앞으로 중국의 정보 자유 침해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독재자를 더 강력하게 독재자로 만들고 권력 기반이 부족한 권력자들도 독재로 이끕니다. 중국 공산당의 사각지대 없는 민중 감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이크 비전은 2016년만 해도 세계 시장의 21.4%를 점유한 세계 최대 감시 시스템 수출 기업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국제사회 감시 시스템의 핵, 중국을 위해 디지털 권위주의 시스템 구축을 돕고 있어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원 기능 도입 예정입니다. 접근 금지 주소,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IP 주소마다 이력을 해석하고 사용자의 정치적 경향을 분석하여 접속의 가능과 불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추론 기능이 도입될 예정이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이용할 예정입니다. 검색 엔진에서 티베트라는 단어를 검색을 한다면 티베트 검색 후 인권 단어를 이라는 검색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그런 추론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자유주의 진영 대 전체주의 진영으로 나뉘는 현상의 가속화입니다. 중국 주도의 검열된 인터넷이 확산되고 향후 사이버 세계가 자유주의 진영 대 전체주의 진영으로 나뉘는 현상이 가속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 구글 회장은 약 10년 안에 인터넷이 중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진영으로 갈라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진짜 큰 위험은 검열과 통제 등을 가하는 통치에 있어 다른 지도 체계가 이들 제품 서비스와 함께 온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네 번째는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의 모방 가능성 상승입니다. 권위주의 국가들은 대표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유사 시스템이 중국을 넘어 러시아, 미얀마 등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이 모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노고합니다. 중국이 주변국들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중국의 꿈이 주변국들의 가치나 이익과 직접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